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요 너진똑을 둘러싼 화끈하고 논란 가득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뭐시기냐? 웹툰도 보면은 1부, 2부 끝날 때마다 작품 후기 같은 걸 남기잖아요. 저도 그런 걸 해볼까 해서 후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노잼아니고요. 앞으로 너진똑 채널을 보실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볍게 틀어놓기만 해도 되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추려서 가져왔으니 시작해 봅시다. 컴 Q&A. 콘텐츠 믿어도 되나? 첫 질문은 요겁니다. 너진똑 콘텐츠 믿어도 되냐?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하는 질문이요. 정말 꼭 답변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저희는 책하면 떠오르는 소재는 이거저거 안 가리고 다 건드리는 중이죠. 베이스는 인문학인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심리학 했다가 문학 했다가 종교도 철학도 사회도 법학도 했다가 하면서 전문 분야라 할 거 없이 아무거나 손대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이러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용 믿어도 되나?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콘텐츠를 믿어도 되냐는 질문에는 당당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진똑은 믿어도 됩니다. 대체 무슨 근자감이냐고요? 이게 제 자랑은 아니에요. 콘텐츠는 믿어도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자도 아니고요, 부처님 예수님 발톱 때만큼도 못한 인간입니다. 사석에선 개소리도 엄청 많이 하고요, 실수도 하고 모질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너진똑은 다릅니다. 딱 말할게요. 저는요 댓글로 욕먹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저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가장 권위 있고 신뢰성 높은 최상급 학술 자료만 뽑아서 해당 분야의 초초초 전문가님들 의견을 수십 개씩 늘여놓고 그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용을 내놓죠. 애당초 저는 정보의 출처와 상관없이 오류를 전달했다면 메신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요. 전문가님들의 말은 당연히 믿지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말이라도 항상 틀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며 정말 꼼꼼히 교차 검증을 합니다. 후의 추월 차선편이나 미움받을 용기 편도 요런 맥락에서 나온 콘텐츠죠.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선정하더라도 같은 분야의 수많은 책과 수많은 논문을 동시에 펼칩니다. 그리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죠. 편협한 주장은 아닌지, 무고한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은 아닌지, 정보에 오류는 없는지, 그러면서 해당 책에 언급되는 한글 논문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고요, 원서도 외국 논문도 최대한 되는 대로 많이 읽습니다. 에이, 좀 과장된 거 아니냐고요? 유튜브 콘텐츠 하나에 그렇게 사전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혹시라도 의심이 든다면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 중에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이를 어긴다면 그 즉시 채널을 삭제하고 유튜브를 접겠습니다. 네,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죠. 어쩌면 유튜브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팔다리를 묶어놓는 이유는 심플해요. 애당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보라는 의심이 들면 콘텐츠 제작을 완전히 멈춥니다. 물론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내용이 생기기도 하고 표현이 미숙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본은 아예 안 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해두면 구조적으로 검증이 될 겁니다. 저희 채널 댓글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령대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고요, 각 분야의 별의별 전문가님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채널입니다. 더군다나 너진똑은 스토리텔링 방식이 과격하고 내용의 수위도 엄청나게 세서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면 언제라도 전문가님들이 등판해서 몽둥이 찜질을 해주실 테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안 생기길 바라는 몹시 심약한 사람이고요. 그러니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저는 정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걸랑요. 버트 네벌 드리수.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당연히 믿지만 그와는 별개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제를 깐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극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지 절대 실수가 없다 하거나 항상 정답을 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혹시라도 콘텐츠에 잘못된 정보가 보이면 꼭 지적을 해주셔야 하고, 반박을 하고 싶을 땐 꼭 댓글로 달아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너진똑은 팀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진똑은 팀인가? 하는 질문이죠.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니 호다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혼자 시작했나? 네. 장관, 차관은 직원인가? 네. 팀이라고 생각하나? 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가 미쳐 날뛰는 이유는 모두 이분들 덕이죠. 두 분 모두 1, 2년 전쯤에 사람인의 구인 공고를 올려서 고용했고요. 일을 너무 잘하셔서 평생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원팀이란 말이죠. 원래는 제가 혼자 대본, 영상, 그림을 다 했는데요. 저 혼자 하다 보니 퀄리티도 떨어지고 주기도 길어지고 또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두 분을 뽑게 되었고요. 장관님은 영상 편집을, 차관님은 그림을 맡고 계십니다. 원래 하는 일이기도 했고 퀄리티도 마음에 쏙 들어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상 콘텐츠라는 표현 방식은 내용만큼이나 연출도 겁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 차관님이 바로 노진똑 채널의 팔과 다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방식만 살펴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워낙 하는 일이 많으셔서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는 건 그렇고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장면 구성, 스케치, 채색, 애니메이션, 오디오, 모션 그래픽, 컬러 그레이딩, 표현을 위해 열성을 다해야만 비로소 영상 콘텐츠 하나가 겨우겨우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편집이 너무 간지나요,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이분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장관 차관이 누구임? 그래요. 생각보다 장관, 차관님을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각자 캐릭터도 있고요. 인스타에 들어가면 저희끼리 막 귀엽게 노는 웹툰도 볼 수 있답니다. 뭐 앞으로는 이렇게 태클 거는 캐릭터로도 등장을 시킬까 하니 지금부터라도 친해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 그리고요, 또 하나의 빅뉴스. 더 이상 대본이 늦지 않도록 귀한 분 한 명을 더 모셔왔답니다. 내용 각색을 메인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도와주실 국장님이신데요. 엄청난 글솜씨를 가진 분이니 다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만관부. 요약인가? 올게 왔습니다. 저는요, 사석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단호하게 헐, 요약 아니에요 하고 다녀드렸죠. 괜히 말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원래 쓰던 제목 100번 읽은 것처럼도 싹 다 다른 뉘앙스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굳이 호들갑 떨어가면서 헐, 요약 아니에요 할 필요 있나 싶더라고요. 원래 저희 채널에서 요약은 미끼였죠. 어차피 진짜 가치는 일단 낚여보면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습니다. 미끼를 봤는데 안 낚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책을 대체할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닌데. 네? 몇몇 책들은 안 읽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세 번은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은근히 안 읽어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품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론과 넛지 영상이죠. 사실 누군가가 먼저 지적해 주길 기다렸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서 먼저 양심 고백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 책들은 가치가 없는 책은 분명히 아닌데 굳이 따지면 좋은 책이긴 한데 태생부터 한계를 품고 태어난 책이라 내심 여러분은 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긴 해요. 읽지 말라고 하기엔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읽으라고 하기엔 좀 그런 미묘한 책이거든요. 본 영상에서도 꺼림칙한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지금 바로 선언하겠습니다. 쟤네 빼고. 그래서 요약이냐고? 그래서 진짜 요약이냐고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이 되죠? 네,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책이 전하는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정제해서 전하고 있는걸요. 자, 이제 정말로 총 맞을 소리만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1년 안에 내놨던 몇몇 너진똑 콘텐츠는요, 정말 진심으로 세상에 없던 가장 완벽한 해설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정신 나갔네. 그렇죠. 미친 것 같죠? 저는 이런 류의 자아비대성 발언은 정말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거 같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제 새끼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겠지만서도요, 하루 종일 관련 논문과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미 세상에 있는 내용이거나 기존 해설보다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아예 만들지를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쓰던 대본을 폐기하는 일은 일상다반사고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티내지 않으면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래요. 모릅니다. 제 콘텐츠가 위키에서 대충 긁어온 건지,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건지, 외국 유튜버 대본을 베낀 건지 말 안 하면 모르죠. 콘텐츠의 표현이 가볍다 보니 의심과 오해도 많이 쌓였었고요. 하지만 진짜로 정말 진짜 열심히 만듭니다. 오류가 적고 가치가 높은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력이 요약 채널이냐는 질문에는 양날의 검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결국 그렇습니다. 수십 시간 독서를 하지 않아도, 수십 시간 논문을 읽지 않아도 30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면 그 책이 전하는 가치를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약이 되냐 하면 당연히 요약이 되죠.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해당 책을 평생 안 읽을 분이라면,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제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더 빡세게 말해볼까요? 굳이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면 책을 대충 쓱쓱 읽을 바에는 제 채널 영상만 보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고전 명작이 원래 그래요. 겉핥기로 읽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누가 양자택일하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습니까?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읽으세요. 솔직히 제 채널에 책 읽을 시간을 아예 못 내는 분은, 그 정도로 책에 관심이 없는 분은 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Anyway, 아무튼 간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작품이 잘 요약됐냐 하면 그렇기도 하죠. 근데요, 작품과 같느냐, 작품을 대체하느냐 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진똑은 책을 대체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책과 함께 곁들여서 10배, 20배 풍성한 독서를 하도록 돕는 채널이죠. 스포를 당했는데 어떻게 더 재밌게 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설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스포되는데 무슨 의미인가 싶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전 명작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요, 너진똑 도움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책들은 웬만하면 피합니다. 그 대신 피자마자 졸음이 쏟아지는 빡센 책들을 선호하죠. 왜냐? 저희의 목적이 책을 읽게 만드는 거니까. 쉽고 재밌는 책은 진짜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책은 스포가 안 되나요? 기을. 그렇죠. 그렇다면 어려운 책들은 양심 없이 요약을 갈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더 재밌게 각색을 합니다. 명작을 게임으로 만들거나 애니로 만드는 식의 표현의 각색은 물론이고, 캐릭터 설정을 바꾸거나 현대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핵심 스토리를 없애고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풀각색을 때리기도 하죠. 당연히 어떤 부분이 원작과 다른지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 다른 작품 아님?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저희는 작품의 본질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하도록 각색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죠? 저는요, 고전이랑 친해진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독서 뉴비들이 어디서 거부감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읽는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개똥이는 옷에 페브리즈를 뿌린다. 삼겹살 냄새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200년 전 러시아 고전에서 나왔다면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코르덴 정장에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산포한다. 포르시네음이 스며든 연유로. 어때요? 머리가 띵 하시죠? 그래요. 당연히 독서 짬바가 높으면 이런 문장도 재미 요소가 됩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나 생소한 고유명사, 겁나 복잡한 이름, 들어본 적 없는 문화와 행동 양식 때문에, 고작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흥미로운 꿀잼 고전과 엄청나게 깊이 있는 인생 명작들을 서재에 처박아 두죠. 문학만 그러냐?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자유론은 어떤가요? 아편 수입과 금주법 같은 현대인에게 생소한 예시가 엄청나게 나와요. 카미에 반항하는 인간은 어떤가요? 지금은 자료조차 안 남은 공산주의자들 이름과 철학이 줄줄이 나열되죠. 그래요. 당연히 독서 짬바가 길어지면 이게 다 재미 요소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도 전부 이해해야 100%에 가까운 독서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독서를 포기하면요, 그걸 해결해주는 사람도 세상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론을 셧다운제로 설명하고 반항하는 인간을 남녀 갈등으로 설명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죠. 자, 이번엔 다시 문학을 살펴볼까요? 해세의 데미안은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허무주의가 극한으로 치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어가던 시대였죠. 데미안은 태생적으로 그런 전제를 안 겪어보면 100% 이해할 수 없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말인즉슨 설명을 겁나게 해서 머리로 납득을 할 수는 있어도
있어도 작품으로서의 감동과 재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데미안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울, 공허, 불안, 극단적 선택. 전쟁이 끝난 지 1세기가 지났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게 전혀 수그러들 기미도 안 보이죠. 그렇기에 저는 시대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공허와 불안이라는 본질에 맞게 설정을 바꿔 끼우기로 했습니다. 싱클레어에게 징집 군인 대신 엔수 고시 낭인 설정을 부여한 이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스포일러도 피하고 동시에 작품의 의도와 가치도 다 살릴 수 있겠죠? 요런 걸 제일 잘 살린 콘텐츠가 바로 칠드런 액트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역전재판을 패러디한 콘텐츠인데 여러분의 선택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요, 아마 원작을 보고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 소설 늙은 여판사와 소년 피고인의 미묘한 애정선이 메인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콘텐츠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스포일러 잔뜩 담은 요약본을 만든다 한들 저희보다 칠드런 액트를 잘 담아낼 콘텐츠는 앞으로도 웬만해선 안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법정씬과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기가 막히게 작품의 핵심을 담아냈거든요. 요약. 그래서 요약 어쩌고 하는 질문의 최종 대답은 이겁니다. 요약은 모르겠고요. 일단 뭐든 봐주십시오. 제 영상만 보든 책만 보든 영상을 먼저 보든 나중에 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영상 먼저 보시는 경우 어려운 책도 더 재밌고 더 심도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원작을 봤을 때만 이해 가능한 떡밥도 많이 뿌려놓고요, 일부러 설정과 배경, 이미지를 미묘하게 다르게 해서 상상의 여지도 많이 남겨두고 오거든요. 아, 뭔가 안 이쁘네. 안 입고 온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원작을 힘들게 빡독하고 왔는데 떠먹여주는 뉘앙스의 영상이 나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 콘텐츠를 가장 재밌게 즐길 만한 사람은 장담컨대 원작을 꼼꼼히 읽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도록 최선을 다한답니다. 그러니 일단 한번 잡숴봐. 뭐 하는 사람인가? 이제 또 다들 제 본업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질문의 의도는 알겠지만 아쉽게도 본업이 너진독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책 읽고 콘텐츠 보고 논문 읽고 대본 쓰는 일밖에 안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뻑이란 자뻑은 다 했지만 저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대가들의 말을 잘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은 아니지만 유튜브만큼 내세울 만한 스펙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도 가끔 제 대본 보고 놀라긴 합니다. 와, 대본법 미쳤다, 내가 쓴 거 맞아? 하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죠. 엄청 어려운 걸 엄청 쉽게 설명하는 일을 하루도 안 빼먹고 5, 6년을 꼬박 하다 보니 솔직히 공부가 많이 됐죠. 매일매일 수시간씩 고전 읽고 가공하고 글 쓰고 의심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틀렸을까봐, 혹시 조금이라도 어려울까봐 불안해하고 실제로 매일매일 수십만 명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겁나게 즐기죠. 솔직히 이 정도로 특이한 포지션의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수어 년 살다 보면 당연히 글빨도 좋아질 테고 새롭게 발견하는 맥락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드 네버 더리스. 여태까지는 좋은 콘텐츠만 많이 만들면 되겠지 하면서 간판이나 타이틀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포멀한 자격을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서는 자격을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씩 저를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 수익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뭐시기냐, 순수 유튜브 수익은요, 유튜브 수익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던데 그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 합쳐도 팀원 월급 빼고 나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치곤 수익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왜 씀? 안 쓰면 업로드가 늦거든요. 안 그래도 퀄리티 욕심이 생겨서. 암튼 진짜 진심으로 돈 버는 일에는 큰 욕심이 없어서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번다는 점에 만족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책 안 쓰나? 연락 온 출판사만 가장에서 100곳은 되는 듯해요. 책이요, 솔직히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글쓰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쓰는 글이요, 말투 수정 안 하고 그대로 한글 파일로 저장해서 출판사로 보내면 책이 되고, 귀여운 말투로 수정해서 직원들에게 보내면 대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을 쓸 순 있죠. 있는데 제가 책을 쓰든 대본을 쓰든 담기는 내용이 달라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형식에 상관없이 어떤 콘텐츠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하는 거나 잘하고 영상 콘텐츠가 안 늦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당장은 책 생각은 없습니다. 독서법과 독서량은 일단 독서량이 얼마나 되냐? 책 읽는 거 자체는 별 부담이 없긴 해요. 그치만 순수 독서 시간만 따지면 하루 1시간도 안 읽습니다. 솔직히 잘 안 읽는 편이죠. 그런데요, 다만 책을 덮고 나서 책을 이해하는 시간까지 독서라고 친다면, 해설과 논문을 읽고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독서라고 친다면 최소 하루 5시간은 독서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독서는 책을 덮고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막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욕심이 진짜 없어요.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뭐시기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꿈은 이미 이루어졌죠. 저는 열심히 삽니다. 구독자님들이 과분한 사랑을 주신 덕이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목표라 하면 이걸 잘 유지하는 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테니 믿어주시면 평생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달라는